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검사 머릿속에 지우개. 아, 예. 예,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보통 이제 수정관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디지털 기기의 내용을 대거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니까 이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1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이 하드디스크와 보통 SSD 카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저장 장치를 수색해 보니까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음흠. 뭐 피의자인 손중선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또 검사들이 이 주고받은 메신저도 하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네. 또 검찰 측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자료를 원래 삭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이 수정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에 근무했던 한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컴퓨터 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일정 주기별로 삭제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네. 뭐 그 관행이 언제부터 생긴 관행인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뤘다라면 수사 대상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일례로 그 검찰은 산자부 직원들이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이 월성 1호기 관련해서요. 파일이 530개 정도가 컴퓨터에서 삭제됐다면서 공용 전자기록 손산 등 혐의의 구속을 이렇게 기소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불기소 이유서의 사건 당사자들의 휴대폰이 교체가 되고 또 정보가 삭제가 되고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이 여러 기록들이 남겨 있는데 증거를 찾아내는 게 직업인 이 검사들이 오히려 그 전문적인 실력을 반대 방향으로 써먹은 거 아닌가. 그 너무 노골적으로 이 머릿속에 지우개로 박박 지운 건 아닌지. 예.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의 뭐 아이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방어권 행사,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범죄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 직업인 검사들이 그런다. 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는 좀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국회로 넘어간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입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법이 발의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7일 국회 국민통인청원, 그러니까 청와대도 있지만 국회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고 최종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 5만 명 넘기면은 청원 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청원인은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 지원을 받아왔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해바라기 센터가 이 여가부와 그리고 지자체 등이 협력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들의 위기 상황에 그 대처와 지원을 해온 기관입니다. 청원인은 해바라기 센터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이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여가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고유한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해서 업무를 지속해 간다고는 하지만 그 20년간 대응해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흩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조직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 긴급한 피해자나 약자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좀 앞서는데 자, 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 여가 문제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110개 선정해서 발표한 바로 직후에 또 법안 발의를 했는데 네.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안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대남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네. 급한 발의 아니냐.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정과제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가부 폐지가. 그리고 지금 공약 이행 중에서 급한 거는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뭔가 좀 그림이 약간 이상하다는 지적은 네.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죠.
낙동강 참외 이야기입니다. 네. 그 낙동강 오리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낙동강 참외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낙동강의 상품 가치가 떨어진 참외가 무단으로 또 대량으로 버려져서 강물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외가 지금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낙동강을 흘러서요. 예. 예, 참외 주산지인 경북 칠곡군 일대의 농장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참외로 알려졌는데요. 왜 버려요 참외를? 예, 당연히 이제 등급 외품,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거나 썩거나 하는 이 참외들을 이 어떻게 버리지를 못해서 이 낙동강에다 버린 거죠. 당연히 참외가 그래요? 가다 보니까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이렇게 농작물이든 쓰레기든 하천에 무단으로 투기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 그래서 이 경북 칠곡군에서는 뭐 이제 계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출하하고 남은 이 폐 농작물의 경우에는 퇴비로 만들거나 혹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근데 멜론이나 수박이나 뭐 그리고 이런 참외 같은 박과의 그 작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리고 이게 썩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북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참외 대표적인 주산지인데 성주 참외 유명하죠. 예, 지자체가 대량으로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를 하거나 퇴비로 전환시키는 그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받쳐준다라면 이런 폐기물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농촌에서는 폐 농작물 처리를 좀 알아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해버린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그동안에 이 폐 비닐이나 농약병 처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관행대로 이제 이 남겨져 있는 폐 농작물 같은 경우는 태우거나 혹은 썩히거나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죠.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이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